한국에서 한 번쯤은 창업을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남녀노소, 연령 불문하고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한 번쯤 고민을 해보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창업시장의 현주소입니다. 과거의 창업시장을 되돌아 볼 때 창업시장의 열풍을 일으킨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빨래방 창업입니다. 빨래방 창업의 열풍이 지난 지금, 과연 아직도 빨래방이 매력적인 사업인지 진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방 왜 열풍이 불었나? 빨래방 창업은 새로운 창업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큰 직군에는 세탁업에 속한 빨래방은 먼 과거에 이미 있었던 사업 형태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생활 속 편의시설로서 전혀 새롭지 않고 오히려 사업 전체가 포화되어 하락세를 보이는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롭지도 않고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세탁 사업 중에 하나인 빨래방이 왜 열풍을 일으켰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상승에 따라 무인화 사업 유행 속에서 무인 사업의 선두주자가 무인 빨래방 창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풍 초기 국가 경제적 호조 분위기와 당시 투자 대비 수익률 높고 유지관리 비용 적다는 인식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고민 및 현금 유동성 상승에 따라 무인으로 하는 사업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번째, 문화인식 변화에 따른 가사노동 기피 현상으로 세탁업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개발에 따른 상가 공급 확대로 임대를 맞추지 못한 상가주들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무인 빨래방이 떠올랐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 호조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 및 개인 투자자 활발하였고 그에 따라 투잡으로 적합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초기 무인 빨래방 사업 시장에 대한 성공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빨래방 창업은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동일 상권 내에 우후죽순으로 빨래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창업 열풍은 길게 가지 못하고 시장의 한계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미 창업한 사람들은 매출 감소에 따른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빨래방 사업의 한계는 무엇인가? 일단 빨래방이라는 사업은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점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을 선정하고 끝까지 우위에 설 수 있는 빨래방은 어떤 빨래방일까요? 빨래방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빨래방 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빨래방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빨래방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기에 진입이 쉽지만 그만큼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빨래방 사업을 하는 기업도 매우 많습니다. 브랜드를 런칭하고 기계를 갖다 놓고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면 끝입니다. 세탁기나 건조기를 특별한 기술로 개발하지 않아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한 경쟁 시장으로 이끌었고 이에 따른 창업자들의 수익은 서로 나눠먹기가 되었습니다. 무인, 셀프의 한계성. 무인으로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은 창업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매우 솔깃한 단어입니다. 4시간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수익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주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임대료가 매월 들어오듯이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익에 대한 매력을 시장에 잘 홍보해서일까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의 인상 이슈와 함께 2017년에서 2018년 무인이라는 키워드가 한국을 강타합니다. 당시 창업시장은 무인이라는 단어에 홀린 듯 각 업종의 프랜차이즈들은 무인 시스템을 홍보하고 강력한 경쟁력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커피 시장에서는 무인 자판기에서부터 로봇 바리스타까지 등장하여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투자에 과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2에서 3년이 지난 지금 무인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그저 보조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는 100% 무인은 아직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빨래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에 기계만 갖다 놓으면 고객들이 알아서 결제하고 빨래를 돌릴 것으로 예상을 하였지만 시장에서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수를 가져왔고 이런 변수가 100% 무인화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래방에서 100% 무인화가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수익이 될까?
영화에서 가끔씩 나오는 미국처럼 세탁 건조기가 몇백 대씩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 타고 와서 주차하고 빨래 돌리고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빨래방을 창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적인 빨래방의 모습은 좁은 10평 남짓한 상가에 세탁 건조기 3에서 4대 정도 설치하고 좁은 테이블에 의자 몇 개 있는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현실적인 대한민국에서 빨래방의 모습입니다. 그 이상으로 규모를 크게 창업하기에는 투자 금액도 너무 비싸고 수익 타산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창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세탁 건조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계 회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탁 건조 각 30분씩 한 사람의 고객이 이용을 한다면 1시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계가 돌아주어야 하는데 현실의 상황은 앞에 사용한 고객의 세탁물이 그냥 기계 안에 있고 뒤에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남의 세탁물 만지기가 부담스러워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1시간 만에 정확히 시간을 지켜서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무인의 장점만을 보았을 뿐 우리가 간과한 부분입니다. 절대 1시간의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인은 누구의 입장인가? 무인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많은 창업을 이끌어낸 무인 빨래방. 그런데 이 무인이 누구의 기준에서 무인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인은 매장을 창업한 점주 입장에서 무인이지 고객 입장에서의 무인이 아닙니다. 고객은 매장에 오면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100% 셀프입니다. 조금 단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자며 점주들이 해줘야 하는 것을 고객에게 시키는 격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인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무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점주가 해주는 매장이 있다고 하면 무인 빨래방의 경쟁력은 상실되고 많은 사업 시장인 것입니다. 코로나, 원초적인 문제가 생기다. 매장에 기다리고 싶은가? 코로나는 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타격과 함께 많은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좁은 빨래방 매장에서 빨래를 기다리면서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무서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빨래방의 가장 큰 영향은 고객이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빨래방 사업의 미래는 1. 결국 한 상권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독식한다. 빨래방 사업 자체가 상향 사업도 아니지만 하향 사업도 아닙니다. 세탁이라는 고정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그 업장은 분명 수익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분한 여유돈으로 창업한 자. 빨래방 창업 시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 자본을 활용한 사람은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수익이 저조한 시기에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출을 나눠먹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비율이 높다면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창업한 곳이 버티는 힘이 강할 것입니다. 2. 상가주 임대료 발생 없음. 상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월 고정 비용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적게 나왔을 경우에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강할 것입니다. 단 상가주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 상환 비용이 높다면 등기부 등본상 상가주이지 결국 은행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이나 마찬가지이니 이 부분은 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의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빨래방은 기계를 갖고 한다는 것. 빨래방 창업 후 과연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본인의 기분이나 의지로서 예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판단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여둠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업 형태입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본인이 브랜드를 창조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브랜드 업체를 통해 창업을 할 것입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브랜드 및 세탁 건조기계를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래방 창업 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기계입니다. 기계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AS입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리 및 부속품 교체 등에 대한 AS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AS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업체의 재무 현황입니다. 한마디로 안정적을 본사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업체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빨래방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부분의 재무 구조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빨래방 사업만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장 핵심적인 수입은 가맹점을 통한 로열티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빨래방 사업에서 로열티를 발생시킬 만한 요소가 크지 않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본사가 유통하는 식재료만 사용하도록 하여 로열티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세탁업체의 경우 세탁 서비스를 통한 수익 구조로 로열티를 발생합니다. 하지만 빨래방만 하는 업체는 주요 수입이 기계를 판매하는 마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본사의 재무 안정성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점을 개발하여 기계를 파는 마진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기계 판매 후에 가맹점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빨래방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본사의 재무 불안정으로 기계 부속품 등의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적은 가맹점으로 인해 부속품 가격이 높다면 그 부담은 전부 창업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래서 2년 바라보고 창업하지 않는 이상 빨래방 창업 시에는 더욱더 본사의 안정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무인 빨래방 사업하지 말아야 하나? 투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투자의 개념으로 빨래방을 한다면 리스크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빨래방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빨래방 사업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세탁 건조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세탁 건조기계를 활용하여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현재 시기에는 이미 포화이고 매장별 무한 경쟁 시장으로 돌입하였기에 창업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무인 빨래방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무인이라는 장점의 기계를 갖다 놓기만 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지만 현실은 개미 무덤 형국입니다. 무인 빨래방 창업자들의 기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신규로 오픈했을 때 기쁘고 매장 정리했을 때 가장 기쁘다. 이 말은 수익은 둘째이고 운영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수익성 안 나는 현실적 문제 등등으로 인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돈을 버는 시장으로까지 오고 만 것입니다. 물론 잘 되는 매장도 있고 만족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는 매장의 인근 상권의 매장을 차려보면 이 빨래방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을 서로 나눠 먹는 시장 구조입니다. 지금 매장이 잘 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함도 없는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업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는 서로 매출 나눠먹기가 되어버린 시장이 이 무인 빨래방 시장입니다. 창업비용 최소 1억 원. 이 돈으로 과연 이 무인 빨래방 사업을 하시겠습니까?